안녕하세요. 이용주 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 탑5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오늘 규제지역 해제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은 제외, 세종도 제외,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와 지방지역 위주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발표한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해제지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쯤 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2년 7월 5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즉 오늘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7월 5일 기준인 거예요. 혹시나 오늘 규제지역 해제 지역에 주택 등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계약일은 22년 7월 5일 이후로 해야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22년 7월 5일 기준으로 투기가열지구 43곳 조정대상 지역 101곳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심위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투기가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곳들입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창원 의창구입니다. 그 다음 조정지역 해제 지역은 이전 영상에서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되었고요. 2위로 꼽았던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5위로 꼽았던 경산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포항과 울산, 광주광역시 등도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해제를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해제 지역은 안산과 화성 지역의 섬 지역들입니다. 안산의 대부도 쪽과 화성 서신면이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규제는 세부적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분야별로 간단히 보면 금융과 세금,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관련 규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규제, 그리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취득세 중과 부분과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무주택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막아놓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취득세 중과 부분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4%로 중과가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2.4%로 중과됩니다. 즉 5억짜리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경우 1주택자의 경우에는 4,200만원의 취득세가 2주택자의 경우에는 6,2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이 정도의 취득세에도 거래가 됐지만 현재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이 정도의 취득세를 감당하고 주택을 구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정지역 해제 효과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기존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 구입 시 2년 내 처분 요건,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주담대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2년의 거주 의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이러한 규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한 이번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지방은 거의 해제가 되었지만 경기도는 파주조차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인 파주조차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 정부에서도 수도권의 경우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자금을 주식이나 예금으로 잘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봐서 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시기에도 좋은 물건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21년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잠재적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조정지역 해제가 되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람들 심리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수도권은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정지역 해제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 한 한동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차가 되는 8월 달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것이고 그 전월세 시장의 불안함이 매매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가격이 빠지는 형태로 조정지역 해제 전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간에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든지 등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지역 해제 지역은 가격이 급등할까요? 해제 지역 역시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나 20년에서 21년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가격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으로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조정지역 해제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데요. 수도권 조정지역 해제는 언제 될까요? 저는 경기도 파주 등의 수도권 외곽지역은 올해 안에 조정지역이 해제될 것이라 생각되고 수도권 중심 지역은 올해 안에는 해제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수원 지역도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년 초반에라도 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정지역 해제는 올해 안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은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눈여겨보고 있다가 더 가격이 떨어진다면 급매 물건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세청 7급 공채 출신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로 현재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